안녕하세요. 면접중 대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는요, BC카드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카드사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하더라도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문항 분석 영상 빠르게 확인하시고 무조건 꼭 지원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BC카드 자소서는요, 총 4문항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들 지금 거의 다 완성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일주일 정도 시간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또 많은 자소서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써도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빨리 쓰세요. 이거 보시고 2시간 이내로 일단이라도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를 목표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채용 분야를 보시면 간단하게 지금 일반과 보훈 특별 채용 인턴십이 있는데 여기 나온 내용만 좀 읽어보셔도 대략적인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결국 결제 프로세스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면은 결국 카드사니까 이런 결제 서비스를 잘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어떠한 필수 역량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카드 회사니까 또 회원과 가맹점을 유치하고 그 유치하기 위한 제도를 기획하고 대부분 보면은 기획과 운용인데 결제냐 회원이냐 상품이냐 서비스냐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사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직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산업적인 접근이 되지 않는다면 자소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융산업 그리고 카드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 내용들을 당연히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내가 모른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카드 산업이 어떠한 산업인지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이것만 조금만 알더라도 이 문항을 작성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 조금 이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이전에 제가 현대카드 자소서 문항 분석한 거 있죠. 그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먼저 BC카드 짧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1,432억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대카드도 채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비교를 해보시면 업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BC카드 같은 경우에는 당기 순이익이 지금 전년 대비 약 90%가 지금 증가된 상황이에요. 일단 너무나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비교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BC카드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먼저 BC카드 현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 BC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제 수수료 인하로 BC카드뿐만 아니라 카드사 대부분이요. 지금 본업이 약간 위축되어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에요. 이게 카드 산업 전반적인 상황이라고요. 현대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BC카드는 작년에 고수익성 카드로 대폭 늘렸어요. 왜냐? 본업이 위축된다고 해서 그냥 수익을 안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찾아서 수익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고수익성인 카드론이다. 자, BC카드 역시 주 수입원인 결제 대행업 대신 카드론 자산을 2배 이상 키웠다. 몇 배? 2배 이상. 그만큼 집중했다는 거고요. 작년 2분기 정도에는 카드론 증가폭이 거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카드론에 작년에는 좀 집중을 했다. 생존 금융 이슈 20라고 해서 지금 전 금융권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금융의 이슈들 트렌드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여기에 넣어놨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면접 가시기 전에 자소서 쓰기 전에 진짜 금융권에 대해서 단시간에 뭔가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 주말에 런칭이 되기 때문에 금융권 어디에 지원하든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도의 내용만 알아도 충분할 거다. PT 면접, 세일즈 면접, 직무 면접에서. 자, 그러면 바로 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쓰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본인 장문 문장, 명언, 속담, 사자성어 모두 괜찮다. 여러분, 저는 이런 유형을 어떤 유형이라고 해요? 그쵸? 이치미 유형이라고 하잖아요. 이치미 유형. 나를 알아야지 나를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면접장에서 나만의 차별화를 보여줄 수 있는 유형이다. 이런 유형들에 저는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는 소재에 대해서 고민할 거라고요. 나 뭘로 쓰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강점과 캐릭터적인 측면으로 한 문장을 작성하시고 이유를 써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타인이 보는 나에 대한 한 문장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면접장에서 면접관 분들은 여러분들 처음 볼 거니까 그 이미지와 이 자소서에 대한 내용이 일치가 됐을 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시작부터 신뢰를 훨씬 더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은 내 기준으로
키워드를 떠올려도 되고요. 타인의 기준으로 떠올려도 된다. 그런데 반드시 해봐야 될 건 뭐다? 타인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고 그걸 참고해서 나만의 키워드를 모아보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떠한 키워드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내가 그 키워드를 선택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에 관련된 나의 경험이 무엇인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800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을 작성할 때 800자면 그렇게 적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을 좀 자세히 표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또 사례가 짧으면은 2개의 사례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 나라는 사람의 색깔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또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꼭 2개로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하나로 표현해도 되고요. 2개로 표현해도 되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작성하고 여러분들이 글을 쓰기 편하고 말하기 좋은 걸로 선택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본질에 집중하세요. 왜 내가 이 키워드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나의 경험이 무엇이었는지, 이걸 통해서 내가 BC카드에서 어떻게 무엇을 좀 더 잘할 수 있고 뭘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티포인트죠. 사고를 마지막에 조금 얹어주시면 전 좋을 것 같다. 자, 2번 문항은 로열티 문항이죠. BC카드에 지원하게 된 이유, 입사 후 5년 내에 본인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뭐냐. 여러분들 보세요. 이건 뭐 은행이든 증권사든 보험사든 일반 대기업이든 어디든 다 지원 동기와 포부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 왜 물어보냐? 로열티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BC카드에 지원한 이유는 뭐다? 묻잘르듯이 내가 이야기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지금 절반 이상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그럴 땐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적어도 이 뾰족하게 BC카드에 대한 이유가 없으면 그래도 카드 산업에 관심이 있다는 것쯤은 표현해야 된다고. 금융산업에 내가 관심 있고, 그리고 금융사 중에서 왜 카드 산업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지, 이 카드 산업의 미래라든가 방향성, 그리고 이 카드 산업이 가져올 금융권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많은 사회적 이슈,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내가 BC카드에서 이래서 어떤 걸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급하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이전에 제가 현대카드 자소서 문항분석 영상 올려드린 거, 그거 한번 참고해보시면서 작성을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입사 후 5년이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10년, 20년도 아니고 5년. 그건 약간 좀 현실적인 좀 시점 같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해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5년 정도 됐을 때, 그리고 6년, 7년 정도 됐을 때 내가 BC카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지금 바쁜 거는 맞아. 그런데 카드 산업에서 내가 진짜 일을 하고 싶은 생존이들은요, 이런 시간을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정확하게 5년에 무엇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그 정도 됐을 때 내가 이런 역할을 왜 하고 싶다라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만의 와이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FA505를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전화로라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게 아니면 BC카드 콜센터라도 한번 전화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열정을 여러분들 좀 저는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것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건 5년째 되는 정확한 시점에 내가 뭐를 딱 하겠다. 그게 아니라 한 그 정도 됐을 때 내가 카드 산업에서 어떤 걸 배우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BC카드의 어떤 일원이 될 건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보여주시라는 게 저의 꿀팁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할까봐 또 이렇게까지 갖고 왔어. 여기 지금 BC카드 홈페이지 보면은 여기는 지금 마케팅 직무를 갖고 왔지만 많은 직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직무들을 보고 내가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광고 쪽으로 뭔가 5년 뒤에 해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그리고 상품 개발, 내가 BC카드에서 지금 현장에서 이러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운영 지원 업무들을 이렇게 하고 현장에서 고객과 다이렉트로 소통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것들을 배워서 나중에 고객들이 정말 원하는 이러한 카드 상품을 어떻게 한번 기획해보고 싶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생각들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냥 혼자서 고민하면 안 나오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카드 상품 개발, 플랫폼 상품도 있구나, 핀테크도 있구나, 이렇게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자소서 문항 분석 영상을 이렇게 진짜 힘들게 매일 올리는 이유는 뭐냐? 지금 여러분들 대본 하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암기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올려주냐? 저는 여러분들이
BC카드 이 영상 보고요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그래도 짧게라도 집중을 했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내공들이 쌓일 거라고요. 그러다 보면 자소서가 합격할 수도 있고요, 좋은 습관이 들 수도 있고요, 마인드도 변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면접 때 여러분들을 완성시켜 줄 거라고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끔 하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냥 뭐 자소서는 이렇게 써라 그런 얘기보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하나씩 찾아보셔서 뭐 나중에 나 CLM 마케팅을 하고 싶다. 근데 왜가 있어야 되겠지. 왜가 없이 그냥 이게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자소서 문항문서 한문화 첨상 요청할 때 여러분들 그냥 요청하지 마시고요. 한 번쯤은 좀 고민해보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너무 급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아시겠죠? 자, 그리고 3번은 본인이 살면서 경험한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며 그 실수를 하게 된 이유와 해결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세요. 저는 이러한 문항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 우리는 자소서에서 내 실수를 이야기하는 거를 좀 꺼려해요. 그래서 자소서에서는 좋은 말만 적다가 면접 때 그 반대의 질문을 받게 되면 굉장히 당황해.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자소서에서부터 이런 소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실수라던가 실패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끔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덜 실수하니까. 이 3번 같은 경우에 그런 문항이죠.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냐. 근데 여러분들은 또 뭐다? 실수에 꽂혀 있어. 나 어떤 실수? 좀 더 작은 거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큰 실수를 쓰면은 BC카드에서 나중에 나 면접 때 싫어할 텐데. 물론 정말 엄청나게 큰 실수면 싫어할 수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큰 실수를 했겠어요. 안 그래? 그래서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어떠한 문제 해결력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고. 앞에서는 내가 실수를 했다고 하다가 갑자기 뭐 드라마틱한 극적인 전개로 내가 마지막에 해결할 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는 뭐냐면 네가 왜 실수를 했고 그 경험에서 네가 실수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서 네가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고 그걸 통해서 너의 베네알 법칙이 무엇이냐. 그걸 물어본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질문의 의도와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가이드를 드리면 나 A라는 상황이 있었어. 그때 이런 실수를 했어. 이런 실수를 왜 했고 그렇게 이런 실수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면서 나는 이러한 베네알 법칙을 느끼고 배웠어. 이를 통해서 앞으로 BC카드에서 T포인트를 어떻게 뭔가를 할게.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토리 라인을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요. 그럼 그렇게 글을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4번. 지원한 분야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 구체적, 그리고 해당 역량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했는지 학습, 인턴, 대외활동, 프로젝트 모두 포함해서 이야기하라! 뭐 이런 문항은 굉장히 중요한 문항입니다. 중요한 문항이라서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FA 5050 반드시 해봐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TCT 필살기로서 여러분들 하나를 잡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자, 첫 번째, 항상 똑같이 제가 얘기합니다. 어떤 역량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왜 이 역량이 중요한지 why가 나와야 돼. 앞장에서 여러분들 채용 공고를 같이 봤는데 거기에 전략적 사고도 필요하고 논리적 사고도 필요하고 문제 해결력도 필요하고 금융시장 이해도 필요하다고 그냥 채용 공고에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말고도 필요한 역량은 많지만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 있어서 나는 전략적 사고가 이 직무에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해. 왜? 이게 있어야 된다고. 나는 카드 회사에서 특히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제 해결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 이게 있어야 된다고. 이게 없는 상태로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나는 카드 회사에서, 나는 BC카드에서 내가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물론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금융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는지 그리고 다른 비즈니스들을 얼마만큼 이해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Y를 계속 생각해 봐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경험, 경력, 커리어 관련된 부분들, 그 노력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린다면 카드 회사에서 우리가 많은 직무 역량들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도 지원하고 보험사도 지원하고 캐피탈도 지원하고 다 지원했어요. 금융권에. 그럼 결국 공통적으로 하나 정도는 겹치는 게 뭐냐면 금융상품이라는 건 겹쳐요. 어딜 가든지 금융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직접 경험들을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한 노력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꼭 대외 활동 안 해도 되고요. 인턴 안 해도 되고요. 프로젝트 안 해도 돼. 만약에 카드 회사에서 이러한 직무에서 내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는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장을 이해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다양한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을 직접 경험한 그 결과값이더라.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의 금융상품을 하루에 10분씩 약 100일 동안 약 20개의 상품들을 내 스스로 비교하고 연구하고 분석해서 내 지인분들한테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 되나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막 혼자 또 급하게 하느라고 지금 막 버벅거리고 있지만, 일단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더라도 BC카드 자소서 작성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금 바쁜 긴박한 시간이기 때문에 기업 분석 자료는 또 완벽한 거 아닙니다. 이번 25년도 상반기에는요,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가 다 무료로 지금 다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한 7개 정도 이슈인데 요것만 일단 보시더라도 카드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대충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가실 때, 면접 그 소중한 기회 잡으셨을 때 모의 면접이나 이런 것들 신청하셔서 좀 더 시너지를 내보시고요. 지금은 일단 이 자료 활용하셔서 자소서부터 잘 쓰세요. 그리고 꼭 합격하셔서 면접 때 우리 생존 면접 클래스에서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꼭 생존 하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댓글로 생존이라고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